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8번째 시간. 저번 시간까지 우리 뭐 배우셨어요? 그렇죠. 프로그램적 특징. 그 전에는 하드웨어적 특징. 요번부터는 이제 통신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정보통신 및 인터넷의 네트워크 한 3시간 정도로 구성이 될 겁니다. 통신과 관련된 컴퓨터에서 통신 개념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통신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정보 처리 기술, 통신 기술 두 개가 결합하게 되면 정보통신. 됐죠? 좋아요. 그리고 세 가지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네요. 이렇게 정보원, 정보가 발생한 근원지, 정보가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 그런 다음에 중간에 전송 매체, 회선, 무선이든 유선이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만 연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통신과 관련된 규칙을 지켜서 서로 통신할 수 있게끔 하자. 한 개 한 개씩 물론 정보 목적지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회선이라든지 통신 규약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볼까요? 네, 그러면 정보통신 시스템 뭐가 필요하다. 그럼 아까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나눠놨으면 시스템적인 구성 요소를 살피게 되면 단말 장치. 여러분들 저 단자가 홀로 단자예요. 끝말자고 홀로 끝에 붙어있는 장치. 그래서 송수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입출력 장치.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냥 여러분들 단말 장치 그러면 이해하시기 편하려면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단말 장치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통신의 제일 끝에, 그렇죠? 통신의 시작점도 우리가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전송을 담당하는 거. 그렇죠? 데이터를 이동을 담당해야 되는 장치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냥 선 하나만 깔면 되겠지. 아니요. 중간중간에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송계. 자, 처리계. 그렇죠? 데이터 처리를 사용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것도 이제 P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PC. 이렇게 기억하셔갖고 전송계, 처리계, 단말 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게 되면 통신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송 방식에 대해서 배우자. 이건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단, 반, 전. 단이니까 홀로 단자.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요. 라디오나 TV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전송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단방향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받아보는 것만 가능한 거죠. 반이중은 이중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돼요. 그 대신 얘는 동시가 안 됩니다. 동시가 안 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맞아요. 무전기요. 말하고 들을 수는 있는데 말하면서 듣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방식일 때는 반이중. 그러면 앞에 전자가 붙었으니까 왔다 갔다가 되는데 얘는 동시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화기나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전송되는 방향에 따라 나눠주세요. 그렇게 되면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이렇게 나눠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네트워크 운영 방식에 따라서도 또 다양하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일단은 컴퓨터의 역할과 연결 형태에 따라서 중앙 집중, 클라이언트 서버. 우리 앞부분에서 몇 번씩 문제에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HTML 문서에서도 서버 측에서 작동하는 거, 클라이언트 쪽에서 작동하는 거, 그런 식의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통신 개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피어 투 피어, P2P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대1로 연결된 방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 녀석은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중앙 집중 잠깐 보시죠.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이. 모든 게 중앙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 있죠. 누가? 얘가 모든 통제를 다 하겠는데요. 작업에 필요한 모든 기억과 처리를 중앙 컴퓨터에서 담당하고, 입력과 출력은 여러 가지 단말기에서 담당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뭐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은행. 우리 돈 뽑는 걸 뭐라고 해요? 입출금 단말기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그리고 입출금 단말기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있는 중앙 컴퓨터에서 얘가 뭐 잔액이 얼마 있으니까 돈 얼마 내줘도 된다 이런 거 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얘가 문제 생기는 거는 그냥 얘한테 가서 고치면 그만이야. 근데 얘가 고장이 내면 이 모든 것들의 처리를 얘가 담당하는데 전체 마비가 오겠죠. 그래서 중앙 컴퓨터의 문제가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게 되는 방식. 이게 이제 중앙 집중이다. 그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편해요. 자, 운영 방식에 따라서 또 한번 나눠볼까요? 클라이언트 앤 서버. 클라이언트는 제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을 한다? 서버는 제공자, 클라이언트는 고객. 자, 보세요. 내가 컴퓨터에 들어가갖고 서버에 접속해갖고 게임을 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객이죠?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야.
게임 쪽에서 우리한테 계속 자료를 내려주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제공자, 서버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게임할 때 서버가 터졌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이런 방식이 클라이언트 앤 서버다. 그러면 보세요. 모두 독자적인 처리 능력이 있어서 분산 처리에 적합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집 컴퓨터에서도 우리 집 CPU로 내부적으로 그걸 받아온 걸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처리. 분산은 자료를 모아놔서 처리하는 거다. 흩어놓고 처리하는 거다. 흩어놔서 처리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특징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P2P. 다 그냥 1대1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됐으면 얘 두 개가 P2P. 이렇게 연결됐으면 얘 두 개가 P2P. 그렇죠? 그리고 개인 단말기와 개인 단말기. 자, 동등한 관계로 연결돼서 테이블의 교환, 운영하는 방식으로 요게 둘이 주고받을 게 많아. 그러면 1대1로 연결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내려주게 되면 얘가 서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주게 되면 얘가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서버나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 근데 보안에 취약해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종종 보신 적 있을걸요? P2P로 하다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감염돼서 어쩌게 골치 아프다. P2P 잘못하게 되면 컴퓨터 싹 날려갖고 다시 처음부터 뭐 포맷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안에 취약하고 누구든지 서버, 클라이언트. 근데 이제 시간과 양이 많을 때 쓰시면 좋다. 이해되시겠죠? 여기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만 잘 이해해도 돼. 자, 그럼 이제 모양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게요. 그렇죠? 아까는 형태에 따른 거, 저 형식에 따른 거고 얘는 모양에 따라서 구성 형태에 따라서 자 중앙 컴퓨터와 단말 장치가 1대1로 연결됐어. 아까 거랑 비슷하죠? 뭐하고? 중앙 집중식하고 그거를 모양으로 따지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성형. 그리고 영어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성이라는 게 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형.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끊어졌어. 여기서 여기까지 통신이 안 돼. 그럼 여기만 보면 되잖아. 유지 보수가 쉽고 단말기의 추가 제거가 쉬워요. 여기다가 선 달아갖고 또 하나 만들 수 있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고장이 나면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나누는 것도 한번 몇 가지 보자고요. 우리 자 성형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계층형이 있어요. 우리가 트리형 이렇게 불러요. 나뭇가지처럼 생겼다. 나무 뿌리에서 빠져나가고 됐죠? 그리고 얘는 대놓고 여기서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쭉 연결돼 갖고 여기서 쭉 취합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뭐에 적합하다고요? 분산 처리. 근데 문제는 뭐 계속 뻗어나가다 보면 통신량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트래픽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트래픽. 맞아요. 교통체증이랑 비슷한 용어예요. 똑같은 용어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조금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분산 처리에 가장 적합한 모양이 계층형이 됩니다. 링형, 반지죠? 그래서 뭐 생각하면 돼요? 원형 생각하면 돼요. 그래갖고 양방향으로 이렇게도 전송할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리고 추가 제거, 기밀 보호가 그 대신 어려워요. 이렇게 하겠고 여기 하게 되면 여기 세팅을 다시 해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자료 빼기도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밀 보호가 어렵다. 이 특징 하나 기억해 놓고 혹시나 링형의 특징 묻게 되면은 맞추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버스요. 버스는 다른 거는 단말 장치라든지 중앙 처리 장치, 중앙 컴퓨터가 일단 기본이 되는데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케이블. 그걸 우리가 백본 케이블이라고 부르는데 백본 케이블에 단말 장치들이 연결돼 갖고 추가 제거를 용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모양적인 측면이라면 얘는 선이 가장 중요시돼요. 그리고 이 선만 고장 안 나게 되면 얼마든지 여기서 추가되는 게 쉬워져요. 그리고 단말기의 고장이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 중앙선이 백본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모든 네트워크에 마비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끝에 백본 케이블이 끝나는 여기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케이블의 끝나는 지점 이런 것도 알려주는 표식을 그리고 이제 종단 장치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것도 달아야 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특징은 모양,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메시형. 메시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된다? 그물이 되죠. 그렇죠. 그물형이에요. 모든 단말 장치가 아까 1대1로 연결된 개념이라 얘는 다 이렇게 모든 단말 장치들끼리 연결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모든 단말 장치 회선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회선에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구조적으로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신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신뢰도 높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망을 해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메시형이라고 부를 거고 간혹 가다가 문제 나와요.
선 몇 개 필요해요? 5개 컴퓨터를 메쉬형으로 구성하려고 그러면 컴퓨터 선 몇 개 필요합니까? 2에 5, 5 빼기 1은 4죠? 그렇죠? 그리고 4, 5, 20. 그럼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10개요. 여러분들 이거 선 세례시면 10개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문제 나오게 되면은 뭐 컴퓨터에서 문제 날 때 뭐 15개의 컴퓨터를 뭐 연결하려고 할 때 전선의 필요한 개수 수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 막 그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공식 이용하시면 돼요. 2분의 대수 마이너스 1를 곱해 갖고 2로 나누시면 돼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범위에 따라서 또 한번 나눠 볼게요. 근거리 같은 지역, 그러니까 같은 지역도 좀 그래. 한 건물 내에서 모든 컴퓨터들끼리 연결시켜 놓은 거를 우리가 근거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베이스밴드 방식이라고 불러갖고 얘는 그냥 디지털 신호를 그냥 쏴주는 거야. 바로바로. 그리고 안정성도 높고 속도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기저대역이라고도 부르고 요게 모여. 근거리가 막 모여. 그러면 이렇게 막 모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들끼리도 컴퓨터끼리 만끼리 형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근거리가 모이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된다고요? 네, 도시권이 돼요. 이걸 브로드밴드 방식, 밴드입니다. 밴드니 아니라 브로드밴드 방식, 그래갖고 광대역이라고 부르고 그런 다음에 이거가 또 모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된다? 광역이 돼요. 그래서 거리에 따지게 되면 이게 제일 크죠? 그래요. 그리고 혹시나 문제에서 그 네트워크의 통신망에 크기를 갖고 비교해 갖고 문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특징 갖고 문제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범위에 따른 거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요거는 기업체 내부망이냐 외부망이냐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요. 인이니까 아니고 익스니까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LG 건물 같은 데 가보시면요. LG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끼리 연결돼 갖고 그걸로 보고서 올리고 거기서 뭐 메신저하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기업체 내부끼리 내부에서 망을 만들어 갖고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트라넷. 그게 외부 기업까지도 확장이 돼요. 그리고 우리랑 자주 거래를 하는 그 기업까지도 서로 통신망을 같이 만들어 갖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엑스트라넷.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내부냐 외부냐 인이냐 엑스냐 그렇게 구분하셔 갖고 문제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통신 형식에 따른 거. 자, 데이터 형식에 따른 통신 VAN 부가가치 통신망이라 그래갖고 망 쓰고 돈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카드 단말기 같은 거 우리 그 결제하고 영수증 받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망을 임대해서 빌려서 사용하고 그런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뭐라고 그런다? VAN, Value Area Network. 이거 원래 영어 다 약자예요. 뭐 LAN 그러면 Local Area Network, MAN 그러면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만 기억하셔라. 그리고 돈과 관련됐다. 비용 지불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VAN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ISDN 종합정보 취합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갖고 음성과 비음성. 이게 예전에는 전화망이면 사람 음성만 왔다 갔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선 하나로 음성, 영상, 뭐 IPTV 이런 것도 다 보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사용되는 통신망을 뭐라고 부른다? ISDN. 이게 확장돼 갖고 디지털 공중 통신망이 만들어진 게 BISDN. 비동기 방식. 동기냐 비동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조금 쉽게 해드리면 자료를 보낼 때 이렇게 같은 길이로 보내갖고 받는 쪽에서도 같은 길이 계속 받아갖고 빠르게 처리하게 되면 그건 동기. 비동기는 시작과 끝이 알려줘요.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가 끝나요를 알려주면서 그래서 같은 길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게 동기 비동기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뭐예요? 그러는데 제가 조금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식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나눠집니다. 자,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갈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비를 한번 살펴보죠. 랜카드 보시죠? 컴퓨터 뒤에 NIC라고도 부릅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연결해주기 위한 장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랜카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밖에 장비들 되게 많아요. 허브.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하모니카처럼 생겼죠? 예. 한 대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막 꽂아갖고 컴퓨터들끼리 막 이렇게. 여러분들 PC방 가보면 이런 구석탱이에 허브 같은 거 달려있는데.
근데 보통 카운터에 있어서 잘 보질 못하시겠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거 보세요.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회선들을 관리하는 장치로 더미하고 스위칭. 요거 구분하실 때 더미는 여러분들 예전에 덤앤더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주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요거 덤자가 바보란 얘기예요. 멍청이란 뜻이거든요. 요거 얘는 좀 멍청하고 스위칭은 조금 똑똑하다. 그래서 처리는 얘가 더 똑똑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혹시나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리피터는 요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계기, 증폭, 요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신호를 보낼 때 쭉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발생한다고요? 감쇄요. 감쇄가 뭐예요? 신호의 감도가 떨어지는 것. 쇠약해진다 그러잖아요. 감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감쇄라고 불러요. 그러면 신호 100을 쏴줬었을 때 예를 드는 겁니다. 100이 와야지만 정확하게 받아들여갖고 처리를 할 텐데 떨어진 신호가 오니까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중간에 달아놓는 게 뭐라고요? 오케이 리피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갖고 신호를 증폭시켜줘갖고 정확하게 보낼 때 쓰는 장비다라고 생각해갖고 리피터는 증폭이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해주세요. 계속 볼게요. 장비들. 브릿지. 그런 다음에 라우터. 얘도 특징 갖고 맞춥니다. 브릿지는 근거리 통신망. 아까 랜이라고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2개 그냥 선만 꽂아 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브릿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2개의 동일한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할 때 쓰는 게 브릿지. 라우터는 그러면 통신망이 막 이렇게 엉키고 설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길 찾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고 바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요 바로 가는 길을 찾아주는 장비가 라우터예요. 그리고 라우터가 문제의 답이 되려면 여러분들 이게 필요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전송해주는 역할.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뭐 기억하라고요? 라우터. 자, 그러면 앞에 거 보세요. 신호를 뻥 튀겨주면 리피터. 랜 2개 연결해주면 브릿지. 그런 다음에 경로 찾아주면 라우터. 또 중요한 게 게이트웨이. 뭐?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랜이 있고 예를 들면 맨이 있어. 네트워크망이 다르죠? 이럴 때 연결하게 되면 게이트웨이. 요 4가지 장비가 기본적으로 해갖고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각각의 특징들 기억해갖고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 용어도 한번 볼게요. 모뎀. 예전에 쓰는 거죠? 디지털을 아날로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그 옛날에 전화망 시절에 얘는 그랬고 모뎀은 전송 장비면서도 신호 변환 장비이기도 해요. 그렇죠? 신호 변환 장비이기도 하다 그랬고 우리가 컴퓨터는 디지털, 전화선은 아날로그. 그런데 우리 다시 컴퓨터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또 디지털. 그랬었을 때 여기하고 여기에 달려갖고 옛날에 응답하라 1988에 보면 정봉이가 인터넷 통신하잖아요. 그때 쓰던 게 모뎀이에요. 응답하라 1988을 다들 보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DSU, 디지털 서비스 유닛. 얘는 그리고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이면 얘는 DDD예요. 디지털을 전용으로 전송로에 맞게 변환시켜갖고 보내주는 거. 코덱, DRD. 얘는 RD야. 그래서 신호 변환 장치, 변복조기, 변조기, 복조기.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쓰는 장비들이다. 그런 다음에 인터넷에서도 관리해야 되는 센터가 있겠죠? 그래서 KRNIC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인터넷 주소 관리를 관리하는 조직을 이렇게 부르고 아까 말씀드렸죠? 비동기식. 전송하는 데이터의 길이가 같지 않은 거. 그리고 정지 비트도 있고 스타트 비트도 있어요. 스톱 비트라고도 부르는데 영어로 스톱 비트, 얘는 스타트 비트 이렇게 하는데 자료의 시작을 알려주고 자료의 끝을 알려주는 거.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를 알려주면서 사용하는 방식, 비동기 방식에선 정지 비트 이런 말도 간혹가다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헷갈리지 마시라고 한번 실어봤습니다. 흐름 제어, 송신을 할 때 그렇죠. 분실하지 않도록 속도의 흐름을 조절하는 거.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기타 장비와 용어 정리는 요 정도 기억하셔갖고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잘 접목시켜갖고 녹여내신 다음에 답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디지털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원래 신호를 그대로 직접 전송하는 랜에서 사용하는 근거리 통신 방식.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베이스밴드. 기억나시나요?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는 방향에 대한 개념. 그렇죠? 브로드밴드는 얘는 뭐에서 쓰는 거라고요? MAN. 그렇죠? 도시권 통신망에서 쓰는 거라고요. 특징 기억하시면 문제 맞춘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밴드는 신호 변환 없이 그대로 디지털을 바로 보낸다. 자, 클라이언트 앤 서버. 클라이언트, 고객, 서버, 제공자. 옳은 것은 모두 처리 능력을 가지면서 분산 처리. 맞죠? 네, 좋아요. 그리고 답은 볼 것도 없이 1번. 중앙. 그렇죠?
전담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중앙 집중식. 모든 단말기가 동등한 계층으로 연결되어 있다. P2P. 그렇죠? 클라이언트 서버 역할을 각각 할 수 있는 건 P2P. 요거는 이제 통신 방향에 따른 얘기니까 뭐 볼 것도 없겠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계속 나갑니다. 문제가 좀 많아요. 이번에는 다음 중 연결관 P2P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동등하게 연결된 거 동그라미, 클라이언트 등 서버가 될 수 있다 동그라미, 뭐 워크스테이션 PC를 단말기로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 사용된다 동그라미, 유지보수가 쉬우며 데이터의 보안이 가장 취약한 게 P2P예요.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하다가 자료 다 털릴 수 있다고.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P2P 하다가 보면 골치 아파진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 다음 중 양과 회선 시간이 많을 때 쓰는 게 좋다. 그래갖고 보게 되면 1대1로 연결된 상태처럼 되는 거. 그게 뭐가 된다고요? 포인트 투 포인트. 되셨어요? 네,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네, 양과 회선이 많을 때, 시간이 많을 때, 자료량이 많을 때 그렇게 쓰는 거는 1대1로 연결하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연결이 되면 끊어지게 되면 그 선만 보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쉽다. 답 P2P. 그렇죠? 좋아요. 네트워크 구성에서 성형, 중앙에서 모든 처리가 제어가 되네요. 그렇죠? 그걸 봤었을 때 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 연결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컴퓨터하고 단말기를 보게 되면 요거 두 개만 보게 되면 P2P가 맞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각 단말 장치는 중앙 컴퓨터를 통하여 데이터를 교환한다. 자, 하나의 단말 장치가 고장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답은 3번. 얘가 고장나봤자 아무 문제 없어. 얘만 고쳤으면 되는데 중앙 컴퓨터가 중앙 장치가 고장나게 되면은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단말이 아니라 이게 답이 되려면 중앙 컴퓨터가 고장나면 이렇게 되면 얘도 맞아 떨어진 게 되겠죠? 좋습니다. 제거가 쉽습니다.까지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중 구성 형태를 설명한 겁니다.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망형, 그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특정 방식으로 특정이 고장나더라도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다. 동그라미. 링형, 모든 노드들을 하나의 원형으로 좋습니다. 연결하는 구조로 제어가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아서 특정 노드 이상도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갖고 링형은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특징 하나 기억해 주시고, 트리형은 그렇죠? 확장하면 트래픽이 그렇죠, 과중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 버스형은 뭐가 중요하다고? 단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케이블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끝에는 종단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끝을 알려주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7번 보죠. 전화통신. 공중데이터 통신망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통신 회선 방식으로 장애 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다. 뭐의 특징이었어요? 망의 특징이었죠, 여러분들. 선이 끊어지면 이렇게 갈 수 있다. 요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끊어지면 이렇게 갈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갖고 요거는 망령의 특징이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특징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통신회선 장애 시 다른 경로가 가능하다. 이건 망이구나. 되셨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가죠. 다음 중 무선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 W가 들어갔고 무선이 나왔네요. 선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 갖고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갖고 현재 개발 중인 무선 고속은 이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현재 개발 중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외워주셔야 되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의 보기를 잘못 내놓지는 않는다. 그런 다음에 고속 무선 랜에서 사용되는 이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분할 다중 접속. 그 다음에 적외선 방식. 이런 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자, ISP에서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 ISP가 뭐예요? 그러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LG통신, 뭐 KT통신, SKT통신 그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망에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회사에 연결하는 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그리고 ISP 그러면은 얘는 통신망적인 측면이 아니라 회사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무선랜은 그렇죠? 케이블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9번이에요. 랜은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작은 기간 내 구내에 사용하며 좋아요. 전송거리가 짧아요. 좋아요. 고속 전송 가능합니다. 좋아요. WAN에 비해서 에러 발생률이 적죠. 이미 지역이 좁은데요.
그렇죠. WA는 얘는 광역이에요. 아까 그림으로 하게 되면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얘는 에러 발생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기억하셔갖고 문제 푸시면 되시겠죠. 그럼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VAN. 뭐? 빌려다. 그리고 돈을 준다. 빌려서 쓴다. 그렇죠? 판매, 돈을 준다. 좋아요. 자, BISDN, 광대역 네트워크에서 음성, 그 다음에 데이터, 동영상, 이게 통합돼 갖고 제공되는 고속통신망. 좋습니다. W가 들어가게 되면 선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화국과 가입자 단말 사이에서 유선 대신 무슨 선? 무선 시스템.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도 답이 옳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은 몇 번? 1번. 자, 계속 보죠. 10번. 이제부터는 장비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들 리피터 옳은 거예요. 이제 특징 갖고 문제 맞출까요? 리피터 증폭. 그 개념 나오는지 보세요. 자, 프로토콜 변환 기능에서 돼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운영하는 두 개의 네트워크. 이거 뭐예요? 여기서 한번 쭉 정리하고 뒤에서 빨리 답만 보자고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 하면 게이트웨이. 오케이? 게이트웨이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만 들어가면 게이트웨이. 그런 다음에 연동장치로 최적의 경로하면 라우터. 이해되시죠? 우리 특징 갖고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신호를 재생. 그렇죠. 전압을 높여준다. 증폭 나왔네요. 답은 몇 번? 3번.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데 사용되는 거. 자, 다른 네트워크 하게 되면 게이트웨이. 그렇죠? 랜끼리 연결할 때 사용하면 브릿지. 이제 기억이 되시나요? 좋아요. 그리고 답은 3번. 자, 아래 설명입니다. 두 개의 랜끼리 연결되어준다. 랜끼리 연결되어준다. 방금 얘기해 줬는데 뭐라고요? 브릿지. 요것만 갖고도 문제 맞추세요. 여러분들 특징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양쪽 방향 전송해 줄 뿐 아니라 변환 등 복잡한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중립적으로 작동하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되셨죠? 네, 좋아요. 뭐 이제 허브도 아까 배우셨는데 허브가 문제 나오게 되려면 여러 단말 증치를 모아서 관리한다. 그 개념이 들어가셔야 되겠고. 그렇죠? 네, 모뎀은 아까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 그렇습니다. 자, 라우터네요. 아까 뭐 기억하자고? 옳은 거 고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특징. 최적의 경로. 그대로 나오죠? 최적의 경로. 답 몇 번? 3번이요. 나머지 거 볼까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 단말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쓰는 거. 이게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허브죠. 더미 허브 멍청해. 스위치 허브 똑똑해. 그렇게 기억하셔라. 자, 디지털 신호를 장거리 전송하기 위해서 재생, 출력 전압을 높여준다. 증폭해준다. 리피터. 그렇죠? 다른 네트워크. 됐죠? 관문 역할을 하게 되면 게이트웨이. 답은 3번. 나왔네요. 게이트웨이. 또 옳은 것은 특징. 뭐라고 그러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사용한다. 증폭한다. 리피터. 그런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됐죠? 요 뭐 4번에 보면 문자로 된 도메인.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인터넷과 관련돼서 DNS라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형식과 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요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특징만 잘 이해하니까 여러분들 문제 안 어렵죠? 문제 안 어려워요. 볼까요? 기업체. 인터넷 기반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외부 보안을 유지한 채 협력업체 간. 잘 보세요. 기업체 안에서 쓴다 그랬어요. 내부에서 쓴다 그랬어요. 다른 기업체의 협력업체 간에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협력업체까지도 쓸 수 있다고 문제에서 나오네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기업체 내에서만 쓴다 그랬었으면 여러분들 인트라넷을 답으로 골랐어야 돼요. 근데 협력업체 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부까지도 확장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엑스트라넷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징 기억하셔라. 좋아요.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네요. 자, 그리고 나면은 문제가 많다고 그랬죠? 이번 파트에. 자, 관련해서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고를래요? 자, 인트라넷.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으니까 우리 빨리 한번 답 찾아보죠. 자,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에 적합한 디지털. DRD, RD야. 신호 변환 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답으로 안 되고요. 기업체, 연구소 등 조직 내부. 좋아요. 내부의 각종 업무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거다. 동그라미. 답 몇 번? 2번. 내부라는 개념 갖고, 특징 갖고.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파일을 분담하여 이건 분산 처리 방식에 대한 개념이죠. 그렇죠? 기업체의 협력업체. 이렇게 말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뭐가 돼야 돼? 엑스트라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어이구, 이제 끝났네요. 그리고 통신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잘 이해하시고 통신에서 쓰는 장비들 그리고 통신망이 구성되는 형태를 그걸 오늘 배우신 거네요. 그래갖고 어렵지 않은 파트였죠, 여러분들. 문제는 조금 많았지만 여러분들 특징 잘 기억하셔라. 그러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자, 이제 19번째 시간 때는 뭘 배울 거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IP 주소부터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팅 그리고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 19번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